저희가 예방도 할 수 있고 또 치료의 목적으로 스케일링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이 스케일링은 어떤 원리이고 또 보통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스케일링을 받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도 있는데요. 이 스케일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스케일링은 잇몸 치료의 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케일링이 잇몸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스케일링을 받지 않은 그런 사진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장기간 동안 스케일링을 받지 않으신 사진인데요.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혀 아래쪽에는 이제 침샘이 있어서 이제 광물질들을 많이 내뿜는 침이 나오고요. 그것들이 음식물 찌꺼기와 합쳐지면서 치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침착된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스케일링과 잇몸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잇몸 아래쪽으로 이제 치석이 끼게 되면은 거기에 세균이 살면서 잇몸이 약간 부을 수 있게 됩니다. 잇몸이 붓게 되면 그 아래쪽으로 점점 더 깊숙한 곳까지 치석이 진행되게 되고요. 진행된 치석의 아래쪽에서 세균이 살게 되기 때문에 뼈의 치조골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어 독소를 내뿜어서 치아 뼈를 녹이고 잇몸을 계속해서 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치질을 잘 하셔도 이렇게 생겨버린 치석을 제거하기는 쉽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번씩 정도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를 받으시는 걸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잇몸 위쪽에 있는 치석들을 제거하시는 게 스케일링이신데요. 물 뿌리는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잇몸 위쪽을 깨끗하게 청소하시는 것이 스케일링이십니다. 이런 스케일링들은 많이 받아보셨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젊은 분들한테는 이제 적당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주 질환이 진행되어 있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잇몸 아래쪽까지 존재하고 있는 이제 치은 연화 치석이라는 것을 제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깊은 곳까지 기구를 넣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마취를 한 뒤에 좀 진행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한 번에 입안 전체를 다 마취하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 왼쪽 앞니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잇몸 치료를 도와드리면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잇몸 치료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치면을 따라서 연마를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잇몸이 다시 재부착되게 되어 깨끗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치과 치료에 있어서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가 이제 스케일링인데요. 저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이 스케일링을 받고 나서 이가 시리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두 번째는 스케일링을 하시면 치간 간격이 좀 들떠서 오히려 음식물들이 이렇게 치아 사이에 끼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그 어린 아이들도 스케일링이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그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되면은 시린 증상이 일어날까봐 환자분들께서 꺼려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은 잘못된 편견입니다.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되면 잇몸에 붙어 있는 치석과 치태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제거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어 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되면서 원래 잇몸으로 덮여 있던 부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드러난 잇몸 부분이 차가운 것이 닿으면 이제 일시적으로 시린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시린 증상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기적인 스케일링을 꼭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케일링을 하면 치간 사이가 들뜬다고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케일링을 시행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어있던 잇몸이 가라앉게 되므로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 틈을 회복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 틈 사이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실질과 치간 칫솔질을 통해서 충분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은 더욱 그 잇몸 질환이 악화되어서 잇몸 사이에 틈이 들뜨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로 아이들에게 스케일링을 시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요. 그 아이들이 그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구강 위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잇몸 사이에 치석과 치태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끼기 때문에 필요시에 스케일링을 통해서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스케일링을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게 치아 건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실 것 같은데요. 그 TV, 방송 또 이 광고 영상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많이 광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 그런 그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약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약국에서 사서 드셨을 때 과연 치주 질환이 예방되거나 또는 치료가 가능할지 이런 점들이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런 거 방송에서 광고하는 이 치아 건강과 관련된 약들 복용하시는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광고에서 많이 보셔서 잇몸 질환 치료약을 많이 알고들 계실 텐데요. 잇몸 질환은 기본적으로 잇몸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병의 일종입니다. 그러므로 치과 치료를 시행을 하고 보조적으로 항생제 복용을 해서 그 세균의 양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광고에서 그 광고하는 약은 좋은 약이긴 하지만 치과 치료 없이 단독으로 복용하는 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수요 건강 스페셜 오늘은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또 치아 건강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치아 건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02-2000-4959로 전화 주시면 우리 전문의 선생님들과 자세한 상담 나눠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습니까? 제가요, 네. 치과에서 잇몸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잇몸뼈가 녹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원래대로 재생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밀구 원장님 바로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 잇몸뼈가 녹은 양상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요. 잇몸뼈가 좁고 깊고 국소적으로 녹았을 경우에는 골 이식술, 조직유도 재생술을 통해서 치아뼈의 회복을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100%의 회복은 힘들고요. 하지만 골이 수직적으로 그리고 넓은 부위에 흡수되어서 그 골의 흡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완전한 치아뼈의 재생은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악화된 치아뼈의 수준을 치과 치료 없이 방치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치과 치료를 통해 치아뼈의 흡수를 막는 것이 최선의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예. 그 잇몸뼈가 녹았을 경우에도 지금 우리 이밀구 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 치료 예.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말씀 잘 들었어요. 아, 그 더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예, 없어요. 네, 전화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예. 우리 정의원 원장님, 네. 잇몸뼈가 녹았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치주 조직, 그걸 보고 이제 치아 주위 조직인데요. 그런 것들의 일부가 이제 치조골이 있습니다. 그 치조골 자체가 이제 삭제가 되어버린,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아는 기본적으로 뼈 안에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뼈가 없어지면 치아로서의 기능을 본연히 다 할 수가 어렵겠죠. 그런 것들이 뼈가 녹았다고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치아에 뼈가 녹았다 하더라도 치과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에서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